매일 아침 이것만 마시면 관절도 덜 아프고 심장도 더 건강해진다고 들었어요. 늦기 전에 제 몸을 챙겨야죠. 염증 수치는 작년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2년째 강황을 마셨어요. 강황이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선생님 몸이 거의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찬물에 타서 드시면 대부분은 손님처럼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럼 저는 그동안 헛수고였던 건가요? 방법을 조금만 바꾸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저는 건강을 위해 최선의 일을 하고 있다고 굳게 믿으며 진료실로 들어오는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은 거의 자랑스럽게 말씀하십니다. 매일 아침 강황가루 한 스푼을 물에 타서 마신다고요. 그렇게 하면 관절염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심혈관을 보호하며 간을 깨끗하게 하고 심지어 인지저하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를 안타깝게 만드는 것은 그들 대부분이 자신이 하고 있는 방식이 실제로는 몸에 거의 의미 있는 생물학적 가치를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들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오늘과 같은 실질적인 의학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황을 정말 효과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는 모든 댓글을 꼼꼼히 읽고 그것을 계속 나누는 힘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3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대부분의 강황 사용이 기대한 효과를 얻지 못하는지. 둘째, 강황의 귀한 활성 성분이 작용하기도 전에 거의 배출되어 버리게 만드는 생화학적 오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가치를 최대한 흡수할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원칙입니다. 이 3가지를 분명히 이해하시면 어르신들께서는 자신의 습관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돌아보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어르신들의 몸 안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변화를 지켜본 의사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좋은 식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몸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저는 70을 넘긴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예전에 등산을 무척 사랑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릎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익숙했던 산행을 포기하셔야 했습니다. 저를 찾아오실 때 그분은 커다란 강황 가루 봉지를 들고 오셨습니다.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물에 타서 아침마다 마셨다고 하셨습니다. 꾸준히 하면 염증이 줄어들 것이라 믿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염증 수치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습한 날씨에는 여전히 관절 통증이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늘어난 것은 더부룩함과 위장, 불편감 뿐이었습니다. 제가 사용 방법을 더 자세히 여쭈어 보았을 때 그분의 설명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강황 가루 한 스푼, 차가운 물 한 컵, 저어서 마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핵심입니다. 강황의 주요 활성 성분인 커큐민은 지방을 좋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 환경에서는 잘 녹지 않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차가운 물에 강황을 타서 마시면 대부분의 커큐민 분자는 효과적으로 흡수되지 못한 채 소화관을 통과해버립니다. 아주 일부만이 장점막을 통과할 수 있지만 그 직후 또 다른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벽이 바로 간입니다. 우리의 간은 몸 안으로 들어온 이물질을 처리하고 대사하는 기능을 합니다. 소량의 커큐민이 문맥을 통해 혈액으로 들어가면 간은 그것을 빠르게 배출하기 쉬운 형태로 바꾸어 버립니다. 의학에서는 이를 초회 통과 대사라고 부릅니다. 그 결과 혈액 속 자유 커큐민의 농도는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강력한 생물학적 효과를 낼 만큼 거의 도달하지 못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보여주듯이 강황가루를 단순히 물에 타서 마셨을 경우 혈장 내 커큐민 농도는 매우 낮게 측정됩니다.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나타난 농도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는 어르신들께서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꾸준히 마시더라도 몸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만큼의 활성 성분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2년 동안 강황을 마셨는데도 관절은 여전히 아프고 배는 그대로인데 소변과 대변의 색만 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저는 또 다른 매우 흔한 혼동을 발견했습니다. 비슷한 노란색을 띠는 여러 뿌리 식물을 서로 혼동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색이 비슷하면 성분도 같을 것이라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출처에 따라 커큐민 함량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함량이 낮은 것을 사용하고 물에 타서 마시고 흡수를 도와줄 요소도 없다면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저는 그 어르신께 말씀드렸습니다. 강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사용 방법에 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손님을 집으로 초대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손님은 대문 밖에 서 있다가 떠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활성 성분이라도 흡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고 너무 빠른 대사로부터 보호하지 않으면 그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커큐민의 생화학적 본질을 더 깊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그것이 지방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르신들의 몸 안에서 진정한 항염 효과를 내기 위해 왜 함께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사용 방법을 단순히 바꾸었을 뿐인데 몇 달의 추적 관찰 후 뚜렷한 차이를 보였던 또 다른 사례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커큐민의 흡수 능력에 대해 말씀드릴 때 저는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 몸은 셀 수 없이 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각 세포는 바깥을 감싸는 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막은 주로 지질, 즉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을 좋아하는 분자는 이 막을 통과하기 어렵지만 지방을 좋아하는 분자는 더 쉽게 통과합니다. 커큐민은 지질 친화적인 분자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인 점은 소화액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운반되기 위해 필요한 물에 잘 녹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르신들께서 강황을 차가운 물에 타서 마시면 대부분의 커큐민은 떠다니는 입자 형태로 존재합니다. 위와 소장은 기본적으로 물 환경입니다. 적절한 용해 기전이 없으면 이 분자들은 흡수되기 쉬운 형태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치 입장권이 없는 손님처럼 소화기관을 그대로 통과해버립니다. 많은 약동학 연구에서 강황을 단순히 물과 함께 섭취한 뒤 혈중 커큐민 농도를 측정해왔습니다. 결과는 대체로 매우 낮게 나타났고 때로는 검출조차 어려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 해 동안 꾸준히 복용했음에도 염증 수치가 거의 변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저는 65이 넘은 한 여성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관절염이 진행될까 염려되어 5년 동안 강황을 드셨습니다. 그러나 검사 기록을 다시 확인해 보니 CRP 수치는 거의 이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텔레비전에서 들은 조언을 굳게 믿고 계셨습니다. 저는 커큐민의 잠재적 이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사용 방법이 결과의 대부분을 좌우합니다. 또 다른 장벽은 간입니다. 아주 소량의 커큐민이 장 점막을 통해 흡수되더라도 그것은 문맥을 따라 간으로 이동합니다. 간은 일종의 검문소처럼 작동합니다. 간이 낯설거나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물질은 빠르게 대사됩니다. 커큐민은 결합 반응을 거쳐 담즙이나 소변으로 쉽게 배출되는 형태로 변형됩니다. 이것이 제가 앞서 언급한 초회 통과 대사 현상입니다. 이 보호 기전 때문에 전신순환 내 자유 커큐민 농도는 더욱 낮아집니다. 따라서 두 가지 주요 문제가 있습니다. 장에서의 낮은 흡수율과 간에서의 빠른 대사입니다. 국제의학 문헌에는 커큐민의 생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연구되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간과 장에서의 대사 효소를 억제하는 활성 성분과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검은 후추에 들어있는 피페린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피페린은 커큐민의 결합 과정을 지연시켜 단독 사용 시보다 혈중 커큐민 농도를 여러 배 높일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두 성분을 함께 사용했을 때 유의미한 증가가 관찰되었습니다. 저는 남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전을 이해하면 강황이 혼자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지방입니다. 커큐민은 지질 친화성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양의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미셀이라는 작은 구조 안에서 더 잘 용해됩니다. 미셀은 지방을 장 점막을 통해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담즙과 지방이 존재할 때 몸은 커큐민이 장 장벽을 통과하기에 더 유리한 환경을 마련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전통 요리에서 강황을 기름이나 지방과 함께 조리하는 이유입니다. 적절한 온도로 지방 환경에서 가열되면 커큐민은 더 잘 분산됩니다. 또한 적당한 열은 강황 가루의 단단한 결정 구조를 일부 깨트려 소화기관이 분자에 더 쉽게 접근하도록 돕습니다. 저는 또 다른 72살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여러 해 동안 무릎 관절 통증을 겪고 계셨습니다. 사용 방법에 대해 충분히 상담한 뒤 저는 습관을 바꾸도록 안내해드렸습니다. 차가운 물에 타서 마시는 대신 기름이 들어간 음식에 강황을 넣고 소량의 검은 후추를 더하도록 권했습니다. 몇 달간 추적 관찰한 결과 염증 수치가 뚜렷하게 감소했고 무엇보다 아침의 관절 경직감이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생리에 맞춘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반드시 강조해야 합니다. 모든 분이 강황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담석병력이 있는 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커큐민은 담즙 분비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옥살산으로 인한 신장 결석을 경험한 분도 신중해야 합니다. 강황에는 일정량의 옥살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응고제나 혈당 강화제를 복용 중인 분은 정기적으로 보충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제가 자주 만나는 또 다른 실수는 많을수록 좋다는 심리입니다. 커큐민은 임의로 용량을 늘려도 되는 물질이 아닙니다. 과다 사용은 위 자극, 설사, 심지어 간 효소 변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적절하고 꾸준한 용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60을 넘은 이후의 몸은 젊을 때처럼 외부 물질을 민첩하게 처리하지 못합니다. 간과 신장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어떤 보충 습관이든 전체적인 건강 상태 속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말씀드립니다. 강황에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물학적 길을 올바르게 따를 때만 그 힘을 발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장을 지나가는 노란 가루에 불과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어르신들의 생리에 맞는 구체적인 사용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왜 복용 시점과 조합이 중요한지 설명드리고 첫 몇 주 동안 몸의 반응을 어떻게 관찰해야 하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강황 사용 방법을 바꾸도록 안내할 때 저는 언제나 아주 단순한 한 가지 원칙에서 시작합니다. 강황을 기적의 약으로 여기지 말고 식사 속에서 제자리에 놓여야 할 하나의 재료로 보라는 것입니다. 60을 넘긴 이후에는 우리 소화기관이 예전처럼 유연하지 않습니다. 위산 분비가 줄어들 수 있고 소화효소도 예전만큼 풍부하지 않으며 장의 연동 운동도 느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큐민과 같은 활성 성분을 몸에 들이는 방식은 이러한 생리적 현실에 맞추어야 합니다. 제가 자주 권하는 방법은 강황을 아침 식사나 점심 식사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몸이 활동 상태에 있고 지방 소화를 돕기 위해 담즙 분비도 더 원활합니다. 음식에 들어있는 자연적인 소량의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커큐민은 더 잘 용해되고 흡수되기 쉬운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걀이나 생선, 우유처럼 이미 지방을 포함한 아침 식사는 단순한 물 한 컵보다 훨씬 더 유리한 환경입니다. 따뜻한 음식에 소량의 강황과 약간의 검은 후추를 더하면 우리는 세 가지 보조 요소를 동시에 갖추게 됩니다. 열, 지질, 그리고 피페린입니다. 적당한 온도는 강황가루의 결정 구조를 깨뜨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방은 커큐민을 장 점막을 통과시키기 위한 밑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검은 후추 속 피페린은 간과 장에서의 빠른 대사 과정을 늦춥니다. 이 세 요소가 함께 작용하면 커큐민이 혈액 속에 충분한 시간 동안 머물러 항염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저는 70이 넘은 한 여성분을 추적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손가락 관절이 뻣뻣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2년 동안 물에 타서 강황을 드셨지만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후 지방과 후추를 함께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정제된 당을 줄이며 채소 섭취를 늘리는 식단 조정까지 병행했습니다. 이 3개월 안에 관절 경직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아침에 물병 뚜껑을 여는 일이 예전만큼 어렵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변화가 오로지 강황 때문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인체는 매우 복잡한 체계입니다. 그러나 사용 방식을 최적화함으로써 우리는 최소한 하나의 기본적인 생화학적 오류는 바로잡은 셈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몸의 반응을 인내심 있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처음 2주 동안은 소화에 약간의 변화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배변이 더 규칙적이 될 수도 있고 과다 사용 시에는 더부룩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루 한 작은 티스푼 정도의 적절한 양으로 줄이고 필요하다면 2번으로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량이 더 빠른 효과를 낼 것이라는 생각으로 과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성질환으로 치료 중인 분들은 정기적인 검사를 강조드립니다. 간 효소 상승이 있거나 담석 신장 결석 병력이 있거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강황 보충에 대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고령에서는 이익과 위험의 균형을 항상 신중하게 따져야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말씀 중 하나는 주관적인 느낌에만 의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사용 방법을 조정하기 전과 몇 달 후에 염증 지표 검사를 해보십시오. 수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하는 것을 직접 확인하면 습관을 유지할 동기가 생깁니다. 저는 식단을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강황을 올바르게 사용했을 때
시간이 지나며 CRP 수치가 점차 낮아지는 사례들을 보았습니다. 이는 한 가지 식품을 생활 습관이라는 전체 맥락에서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약을 완전히 대체하겠다는 기대 속에 강황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분들도 만났습니다. 이것은 제가 결코 지지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커큐민은 항염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중증 질환에서의 특이적 치료제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합리적인 병행이 중요합니다. 어르신들께서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안정성을 필요로 합니다. 갑작스러운 방법보다 작지만 지속 가능한 변화가 더 오래가는 결과를 만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환자들의 이야기를 돌아보면 공통점은 결단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확한 정보가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그분들은 꾸준히 마시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생리학에서는 방법이 활성 성분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르신들께서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원칙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피해야 할 점들을 강조하고 일상 습관을 조정하는 데 있어 더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르신들께서 허리를 조금 곧게 펴시고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저와 함께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매우 흔한 믿음에서 출발했습니다. 강황은 건강에 좋다는 믿음입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강황의 주요 활성 성분인 커큐민은 항염 및 항산화 특성에 대해 폭넓게 연구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강황이 좋은지 아닌지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몸이 그것을 어떻게 흡수하고 처리하느냐에 있습니다. 강황을 차가운 물에 타서 마시면 대부분의 커큐민은 의미 있게 흡수되지 못한 채 소화관을 지나갑니다. 극히 일부가 혈액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간은 그것을 빠르게 대사하여 배출합니다. 여기에 활성 성분 함량이 낮은 제품까지 사용한다면 효과는 더욱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해 동안 꾸준히 마셨음에도 뚜렷한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현상은 생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우리가 지방, 검은 후추, 그리고 따뜻한 온도라는 세 가지 요소를 더하면 커큐민이 몸 안에 충분한 시간 머물러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소화와 대사 생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조정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강황은 기적이 아닙니다. 예순을 넘긴 이후의 만성염증은 여러 요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제된 당이 많은 식습관, 부족한 운동, 지속적인 스트레스, 충분하지 않은 수면, 그리고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은 기저질환이 함께 작용합니다. 강황만 바꾸고 다른 요인을 조정하지 않는다면 효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73살의 한 여성 어르신을 추적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강황을 원칙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바꾼 뒤 매일 걷기를 시작하고 단 음식을 줄이며 더 일찍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함께 실천하셨습니다. 3개월 후 관절 경직이 완화되었을 뿐 아니라 혈압도 더 안정되었습니다. 그분은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변화가 아니라 여러 변화가 이어진 결과였습니다. 강황은 그중 하나의 연결고리였습니다. 안전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으로 과량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건강한 성인에게 하루 한 작은 티스푼 정도가 적절한 수준입니다. 담석이나 옥살산, 신장결석 병력이 있거나 항응고제, 혈당 강화제, 위산 억제제를 복용 중이라면 정기적으로 보충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고령의 몸은 젊은 몸과 다르게 반응합니다. 간과 신장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강황을 포함한 어떤 건강 보조식품도 이해를 바탕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식품이 좋은가요? 라고 묻기보다 내 몸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라고 질문하십시오. 올바른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더 적합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강황 사용 방식을 조정하시기로 결정하신다면 처음 몇 주 동안 몸의 변화를 관찰해 보십시오. 소화 상태, 아침 관절, 경직의 정도, 하루의 에너지 수준 모두가 신호입니다. 가능하다면 몇 달 전후로 염증 지표 검사를 하여 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는 유행이나 광고를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자신의 몸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제가 진료실을 찾는 어르신들께 자주 드리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활성 성분만으로 갑자기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몸은 내부 환경이 조화롭게 조정될 때 변화합니다. 강황도 올바르게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전체 그림 속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흡수와 대사 기전에 대해 이해한 뒤 저는 환자분들과 만성염증의 기반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순을 넘기면 염증은 급성염증처럼 격렬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조용히 관절과 혈관, 그리고 뇌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날씨가 추워질 때 나타나는 통증, 아침에 관절 경직, 오래 지속되는 피로감은 모두 낫지만 지속적인 염증 상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커큐민은 몸 안의 일부 염증 경로에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식단이 여전히 정제된 당이 많고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이 많으며 수면이 부족하고 움직임이 적다면 그 효과는 상당 부분 상쇄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68살의 한 남성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3년 동안 강황을 드셨지만 어깨와 무릎 통증이 자주 있었습니다. 자세히 여쭈어 보니 자정이 넘어서야 잠자리에 드셨고 저녁에는 술을 자주 드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강황이 더 잘 흡수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염증을 유발하는 요소가 많은 내부 환경 속에서 작용해야 합니다. 수면 시간을 조정하고 음주를 줄이며 매일 가볍게 걷기 운동을 병행하고 강황을 올바르게 사용했을 때 비로소 뚜렷한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강황이 공백 속에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강황은 전체 생리체계의 맥락 속에서 작용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며칠 안에 결과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만성염증을 조절하는 과정은 보통 여러 주, 때로는 여러 달이 필요합니다. 작은 변화들이 서서히 쌓일 때 비로소 차이가 나타납니다. 처음 3, 4주 동안은 일부 분들이 소화가 약간 편해지거나 따뜻한 음식과 함께 강황을 사용할 때 몸이 조금 더 따뜻해지는 느낌 정도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6, 8주가 지나야 관절의 유연성 변화가 더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3개월이 되었을 때 생활 습관을 함께 조정했다면 많은 분들이 비로소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몸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일입니다. 가능하다면 매주 통증 정도를 1점에서 10점까지의 척도로 기록해 보십시오. 몇 달 후 돌아보면 순간적인 느낌이 아니라 변화의 흐름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또한 환자분들께 강황을 관절 퇴행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퇴행은 시간이 지나면서 구조가 달아가는 과정입니다. 커큐민은 관절 주변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이미 소실된 연골을 다시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연령에 맞는 운동을 하며 관절에 과부하를 주지 않는 것이 장기적인 기반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했을 때 스스로 용량을 늘리는 경우입니다. 한 작은 숟가락이 부족하면 두세 숟가락이면 더 강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위 자극, 설사, 간 효소 상승의 위험이 함께 증가합니다. 고령에서는 소화기관이 더 민감하기 때문에 적정한 사용 원칙이 더욱 중요합니다. 또한 강황은 일부 만성질환 치료제와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항응고제, 혈당 강화제, 고혈압 치료제를 복용 중이라면 보충 방식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잘못된 병행은 약물의 효과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랜 진료 경험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특정한 조합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왜 지방이 필요한지, 왜 후추가 필요한지, 왜 따뜻한 온도가 중요한지 이해하게 되면 어르신들께서는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강황을 드시지 않게 됩니다. 대신 매번 의식적인 선택이 됩니다. 저는 75살의 한 여성분이 제게 하신 말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예전에는 남들이 좋다고 해서 먹었어요. 이제는 제 몸을 이해해서 먹습니다. 그 말씀은 제게 많은 생각을 남겼습니다. 차이는 인식에 있습니다. 몸이 이해를 바탕으로 돌봄을 받을 때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의미를 가집니다. 올바른 방식의 한 작은 숟가락 강황은 하룻밤 사이에 기적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염증 기반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증 기반이 낮아지면 여러 기관이 더 안정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저와 함께 해주셨다면 저는 마지막으로 몇 가지 핵심 원칙을 더 분명히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몇 달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 해 동안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적용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문제를 말씀드릴 때 저는 언제나 두 글자를 강조합니다. 안정입니다. 예순을 넘긴 이후의 몸은 갑작스러운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식단이든 운동이든 강황과 같은 식품 보충이든 짧은 기간의 높은 강도보다 오랜 기간의 규칙적인 리듬이 더 중요합니다. 강황을 지방, 검은 후추,
따뜻한 온도와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한 뒤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얼마나 오래 사용하고 나서 쉬어야 합니까? 제 대답은 대개 이렇습니다. 반드시 끊임없이 계속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기를 두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주에서 12주 동안 꾸준히 사용한 뒤 2주에서 4주 정도 잠시 중단하여 몸이 스스로 조절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중단 기간 동안 관절 통증이나 경직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다면 염증 기반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만약 증상이 다시 뚜렷해진다면 새로운 주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간과 소화기관에 휴식을 줄 뿐 아니라 하나의 성분에 의존하는 심리도 줄여줍니다. 저는 또한 환자분들께 강황을 기본적인 항염 원칙과 함께 적용하라고 권합니다. 그중 하나가 지방 섭취 비율의 균형입니다. 가공식품에서 오는 포화지방을 줄이고 생선 자연 식물성 기름 견과류에서 오는 불포화지방을 늘리면 내부 환경은 염증에 덜 유리해집니다. 수면 역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연구에서 수면 부족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강황을 올바르게 사용하더라도 매일 5시간 미만으로 잠을 잔다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밤 11시 이전에 규칙적이고 깊은 잠을 자는 것은 하나의 영양 성분만큼이나 면역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벼운 운동, 예를 들어 하루 30분 걷기나 관절 스트레칭 운동도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순환이 좋아지면 혈액 속의 영양소와 활성 성분, 커큐민 역시 조직으로 더 효과적으로 운반됩니다. 저는 70살의 한 남성 어르신을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릎 통증 때문에 걷기를 꺼리셨습니다. 강황 사용 방식을 조정하고 매일 아침 공원을 천천히 걷기 시작한 뒤 관절이 더 유연해졌다고 느끼셨습니다. 저는 강황뿐 아니라 움직임 자체가 관절액 순환을 통해 연골을 더 잘 영양 공급해준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분이 강황을 반드시 보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식단이 균형 잡혀 있고 채소와 자연 향신료가 풍부하며 가공식품이 적다면 염증 기반은 이미 어느 정도 조절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강황은 보조적인 역할일 뿐 필수는 아닙니다. 반대로 여러 만성질환이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의료 상담 없이 임의로 보충을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관리하기 어려운 변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보며 저는 어르신들께 한 가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황 사용 방식을 조정하는 것은 하나의 생화학적 오류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그러나 건강관리는 훨씬 더 넓은 과정입니다. 우리는 차가운 물에 타서 마실 때의 낮은 흡수율, 간에서의 빠른 대사, 검은 후추와 지방의 역할, 따뜻한 온도의 중요성, 적절한 용량과 금기사항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어르신들께서 효과 없는 습관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원칙들을 하나의 단순하고 기억하기 쉬운 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세부사항을 모두 기억하지 않더라도 적용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모든 이야기를 하나의 아주 단순한 틀로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복잡한 생화학 용어를 모두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도록 말입니다. 만약 4가지 원칙으로 요약해야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강황을 혼자 두지 마십시오. 커큐민은 지방을 좋아하는 활성 성분입니다. 차가운 물에만 타서 마시면 대부분 흡수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음식 속에 자연적인 지방과 함께 사용하시거나 적절한 소량의 식물성 기름을 더해 주십시오. 지방이 있어야 커큐민이 장점막을 통과할 수 있는 이동수단을 갖게 됩니다. 둘째, 대사를 늦추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소량의 검은 후추는 피페린을 제공하여 장과 간에서의 빠른 대사를 늦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커큐민이 혈액 속에 더 오래 머물 수 있게 해줍니다.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양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따뜻한 상태로 사용하십시오. 적절한 온도는 강황가루의 구조가 더 잘 분산되도록 돕습니다. 차가운 물 대신 따뜻한 음식이나 따뜻한 음료에 사용하십시오. 고령의 몸은 차가움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따뜻하게 사용하는 것이 소화 기능에도 더 유리합니다. 넷째, 용량을 적절히 유지하고 몸을 관찰하십시오. 대부분의 건강한 성인에게 하루 한 작은 티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더 빠른 효과를 기대하며 용량을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 위의 반응, 간의 상태, 관절 통증의 정도, 전반적인 에너지를 살펴보십시오. 이 4가지 원칙을 나란히 놓으면 우리는 분명한 공식 하나를 갖게 됩니다.
강황 더하기 지방 더하기 후추 더하기 따뜻한 온도 더하기 적절한 용량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부분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강황을 드셨지만 여전히 늦게 주무시고 단 음식을 많이 드시며 거의 움직이지 않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결과가 없다고 실망하셨습니다. 반대로 수면과 운동, 식단을 함께 조정한 분들은 강황이 단지 보조 역할을 했을 뿐인데도 전반적인 건강이 분명히 좋아졌습니다. 60을 넘긴 이후에는 시간을 거슬러 연골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거나 모든 노화의 흔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성염증의 속도를 늦추고 관절을 더 유연하게 만들며 혈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이 현실적이고 도달 가능한 목표입니다. 저는 한 어르신의 말을 기억합니다. 젊을 때처럼 빨리 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아프지 않게 걷고 싶습니다. 그 말씀은 매우 진솔했습니다. 강황은 올바르게 사용될 때 그 아프지 않게 걷는 목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정 체중 유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강황 사용 방식을 바꾸실 생각이라면 그것을 더 큰 계획 속의 작은 한 걸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성분에 모든 기대를 걸지 마십시오. 몸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세우십시오.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영상이 끝난 뒤 어르신들께서 꼭 가져가셨으면 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강황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 모든 건강 조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저는 강황보다도 커큐민보다도 어떤 배합 공식보다도 더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하는 능력입니다. 누군가 어떤 식품이 모든 것을 치료한다고 말할 때 서둘러 믿거나 그대로 따라하기 전에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몸은 이것을 어떻게 흡수하는가? 그것은 위와 장, 간을 어떻게 거치는가? 어느 정도의 용량이 적절한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과 현재 복용 중인 약과는 잘 맞는가? 이 질문들을 던질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어르신들께서는 많은 실수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꽤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강황을 타 마시는 것이 왜 거의 의미 있는 생물학적 효과를 내지 못하는지, 간에서의 대사 기전 때문에 활성 성분이 어떻게 빠르게 배출되는지, 그리고 지방검은 후추 따뜻한 온도가 생체 이용률을 높이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용량과 금기사항, 수면과 운동, 전체 식단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단 하나의 흔한 실수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해 없이 사용하는 것 말입니다. 저는 강황의 잠재력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커큐민은 항염과 항산화 특성에 대해 진지한 연구가 이루어진 성분입니다. 그러나 그 잠재력은 올바른 맥락 속에 놓일 때에만 2점으로 바뀝니다. 60을 넘긴 이후의 몸은 무작위적인 실험이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선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어떤 보충이든 어떤 식단 변화든 기본적인 생리 원칙에 근거해야 합니다. 오늘 이후로 단 한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저는 이것이었으면 합니다. 습관이 이끌게 두지 말고 이해가 이끌게 하십시오.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강황을 드시고 계셨다면 서서히 조정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따뜻한 한 끼 식사에서 시작해 보십시오. 자연적인 지방을 조금 더하고 소량의 검은 후추를 더하십시오. 몸을 관찰하십시오. 변화를 기록하십시오. 용량은 적절하게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조금 더 일찍 잠자리에 들고 하루 15분에서 30분 정도 더 걸으시며 정제된 당을 줄이십시오. 이런 변화들이 함께 쌓일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어르신들께서 자신의 습관을 보다 과학적으로 돌아보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실제적인 의학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내일부터 강황 사용 방식을 바꾸실 계획이라면 아래에 짧은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저는 한 줄 한 줄을 읽으며 그것을 계속 연구하고 나누는 힘으로 삼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택에서는 분별력을, 습관에서는 꾸준함을, 그리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 가볍고 덜 아픈 몸을 지키시길 바랍니다.